네, 전국에 계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무원 합격 내비게이션 합격 영어 안성현 강사입니다. 네, 공무원 영어 기출문법 패턴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토픽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토픽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나오지 대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토픽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듣다가 이거 중요합니다 하는 부분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토픽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조동사 used to라는 토픽인데요. 중요도는 B급이에요. 가벼운 마음에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used to는 하나의 조동사로 다음에 동사 원형과 결합해서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곤 합니다. 과거 한때 뭐뭐 하곤 했다. 과거 한때 뭐뭐 이곤 했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냐 안 왔냐라는 것을 묻는 아주 간단한 토픽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실전 기출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2009년 국회직 8급인데 어법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물었죠. 국회직 8급답게 굉장히 문장이 복잡하게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 문장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죠? 그렇죠. used라는 조동사가 왔다라는 거죠. used라는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오면 돼요? 그렇지. 동사 원형이 오면 되죠. 그래서 used라는 조동사가 왔고 다음에 derive라는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어법상 틀린 것이 없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출 문제를 볼게요. 2011년 경찰 2차 문제인데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토픽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뭐죠? 그렇죠. 조동사 used가 들어왔다는 거죠. 조동사 used 다음에는 뭐가 오죠? 그렇지.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 used 다음에 동사 원형 sleep이라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must 동사 원형과 must have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토픽인데 중요도는 A급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동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토픽이에요. 보통 우리 학생들이 must라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만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must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must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플러스 과거 본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핵심은 must 내주고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느냐 또는 have 플러스 과거 본사가 오느냐 그걸 묻는 거죠.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플러스 과거 분사가 올 때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과거 한때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낼 때는 must 다음에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를 쓰는 거죠. 그러면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지 must 다음에 have pp가 올지는 뭐 보고 판단해야 돼요?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이냐 아니면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이냐를 따진 후에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지 must have 과거 분사가 올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실전 기출 문제로 적용해서 한번 토픽을 명확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기출 문제 첫 번째입니다. 2008년 성관이 9급.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글을 주고 영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한글을 통해서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인지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인지를 보면 되겠죠. 한글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찍 떠났을 것이다. 떠날 것이다가 아니죠. 과거에 떠났을 것이다 라고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leave가 오는 것이 아니라 must have 과거 분사인 must have left를 써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글을 줄 때는 한글을 통해서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인지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찍 떠났을 것이다. 떠났을 것이다. 네, 떠날 것이다가 아니라 떠났을 것이다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 그래서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must leave가 아니라 must have 과거분사 형태인 must have left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전 기출 문제 두 번째 볼게요. 2008년 국가직 9급입니다. 다음 우리말을 잘못 옮긴 것은? 하고 물었죠. 이번에도 한글을 주고 영어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한글에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가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있었음에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know를 쓰는 게 아니라 must have 과거 분사 형태인 must have known을 쓰는 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실전 기출 문제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2006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쯤 부분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7급답게 조금 어렵게 나왔죠. 이번에는 한글을 주지 않고 영어 지문만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어 지문 안에서 얘가 과거 사실인지 현재 사실인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must가 왔으니까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인 forget이 올지 아니면 must have pp 형태인 must have forgotten을 쓸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글이 없기 때문에 영어 지문 안에서 기준 시제가 현재면 must forget이 되는 거고 기준 시제가 과거면 must have 과거분사인 must have forgotten이 되는 거죠. 근데 다음 문장을 봤더니 뭐래요? 요때 she가 앞문장에 있는 grandma입니다. 할머니가 소재에 있었던 건 언제예요? 과거의 사실이었죠? she is가 아니라 she was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소재에 있었던 건 과거고 할머니가 소재에 있었던 과거에 할머니가 라디오를 턴오프 끄는 것을 까먹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과거에 소재에 있었고 소재에 있었을 과거에 라디오를 꺼야 할 것을 잊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문맥적 파악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이기 때문에 must 동사 원형인 must forget을 쓰는 게 아니라 must have 과거 분사인 must have forgotten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7급이기 때문에 앞서 봤던 9급 문제들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9급이나 경찰 준비생이라면요 3번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면 더 좋겠지만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서 봤던 두 개의 9급 기출 문제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내가 만약 7급 준비생이라면 요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걸 공부했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면 추후에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annot 동사 원형과 cannot have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중요도는 B급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canno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기준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사실에 대한 부정의 추측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뭐 일리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canno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플러스 과거 분사가 올 때는 기준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의 추측이에요. 과거에 뭐뭐였을 리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cannot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have 플러스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부정의 추측이라면 cannot 동사 원형을 그리고 cannot 다음에 have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쓸 때는 기준 시제가 과거인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의 추측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토픽을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실전 기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실전 기출 문제 첫 번째 문장인데요. 2008년 국가직 9급에서 출제됐죠. 다음 우리말을 잘못 옮긴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글을 주고 영어를 물었기 때문에 한글에서 파악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죠.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뭐뭐 할 리가 없다가 아니라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즉 과거에 대한 부정의 추측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can not 다음에 have 과거분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얘는 have 과거분사인 have done이 왔지만 앞에 조동사가 can not이 와야만 과거에 대한 부정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could가 왔기 때문에 얘는 조동사 자체에서 이미 에라 처리가 된 겁니다. 네, can not 다음에 have 플러스 과거분사인 have done을 써야만 과거에 대한 부정의 추측,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could have 과거분사냐, can not have 과거분사냐를 물었지만 좀 더 토픽에 적합한 형태는 can not 다음에 do냐, 동사원형 do냐, 아니면 can not 다음에 have 플러스 과거분사인 can not have done이냐를 묻는 게 훨씬 깔끔한 토픽입니다. 시험은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토픽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줬을 때는 한글에서 보고 can not 다음에 동사원형 do를 쓸 건지 can not 다음에 have 플러스 과거분사를 쓴지 결정해 주시면 된다. 자, 다음은 should 동사원형과 should have 과거분사를 비교한 토픽이고요. 옆에 중요도는 S급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조동사에서 출제위원이 한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면 1순위 토픽은 바로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을 쓸 거냐, should have 과거분사를 쓸 거냐, 요것을 묻는 거고요. 좀 더 어필을 하자면 2018년도 지방직 구급시험이 있었습니다. 5월 19일 날. 그때 should have 과거분사라는 토픽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동사 토픽에서는 독보적으로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자, should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올 수 있는데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면 기준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즉 지금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는 거고요. 만약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should have 과거분사가 왔을 때는 기준 시제가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다. 이런 표현이 되면 과거 사실에 대한 당위성이기 때문에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should have 과거분사를 쓰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실전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토픽을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2008년 국가직 9급 문제이죠. 다음 우리말을 잘못 옮긴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한글을 주고 영어를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부터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한글에 뭐가 나왔습니까? 말았어야 했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말았어야 했다. 뭐예요? 과거에 대한 당위성이죠. 그래서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 go를 쓰는 게 아니라 should have 과거분사의 형태인 should have gone을 썼다. 근데 should have gone 하면 과거에 갔어야 했다니까 가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부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부정의 낫을 붙여주는 거죠. 어쨌든 긍정의 의미든 부정의 의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당위성이라면 should 동사원형인 should go를 쓰고 과거에 대한 당위성을 나타낸다면 should have 과거분사인 should have gone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글에서는 가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가지 말았었어야 했다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당위성을 표현했기 때문에 should go가 아닌 should have gone을 썼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두 번째 기출문제 볼게요. 2007년 인천시 9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이 없죠.
그럼 영어밖에 안 줬기 때문에 영어 안에서 시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should를 봤기 때문에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go를 쓸 거냐, 아니면 should 다음에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인 have gone을 쓸 거냐, 이걸 묻는 게 핵심인데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글이 없기 때문에 영어 속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뭐가 왔어요? yesterday가 왔죠. yesterday는 어제라는 과거 시점 부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야 한다가 아니라 어제 갔어야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는 yesterday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 동사 원형 go를 쓰는 게 아니라 과거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 have 과거 분사인 should have gone을 쓰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go를 have gone으로 고치는 토픽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014년 사복직9급 문제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이번엔 또 영어를 주고 한글도 줬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을 먼저 보시는 게 좋다. 자, 영화를 봐야 한다가 아니라 봤어야 했다. 봤어야 했다. 현재의 당위성이 아니라 과거의 당위성을 나타내죠. 그럼 당연히 과거의 당위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should 다음에는 동사 원형 watch가 나오는 게 아니라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인 have watched 이렇게 와야 되겠죠. should have watched 이렇게 해서 봤어야 했다라는 과거의 당위성을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토픽은 조동사 must 토픽인데 중요도는 C급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것도 있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동사 must는 다음에 위치하는 동사 원형과 결합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객관적 의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must라는 조동사를 have to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must가 동사 원형이랑 결합해서 객관적 의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조동사 must를 써도 되고 must 대신에 have to를 고쳐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동사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땐 객관적 의무뿐만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must가 동사 원형이랑 결합해서 강한 확신을 나타낼 때는요, 이때 조동사 must는 have to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must가 동사 원형이랑 결합해서 객관적 의무를 뭐뭐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되면 must는 have to로 고칠 수 있지만 must가 동사 원형이랑 결합해서 강한 확신을 나타낼 경우,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나타낼 경우에는 must를 have to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게 토픽입니다. 근데 별로 안 중요하다. 예문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2009년 경찰 2차 문제죠. 다음에서 두 문장의 뜻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뭐가 왔어요?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B가 왔죠.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객관적 의무, 두 번째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나타낼 수 있죠. 한글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Oh, you must be Sylvia's husband. 당신이 실비아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객관적 의무는 어법상 맞지가 않은 거죠. 아니,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너는 실비아의 남편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객관적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해석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는 실비아의 남편임에 틀림없다. 라는 강한 확신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must는 동사 원형과 결합해서 강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must를 have to로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have to로 고친 문장은 앞에 있는 must 문장과 뜻이 유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별로 안 중요하다.
다음은 조동사 ought to에 대한 토픽인데요. 중요도는 C급입니다. 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ought to가 하나의 조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ought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should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ought to를 내가 부정하고 싶어요. 근데 원래 부정부사 not은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ought to라는 조동사를 내가 부정을 걸고 싶으면 ought to와 동사 원형 사이 여기에 not이 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ought to는요, ought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not이 오면 에러 처리가 돼요. 그래서 밑에 보듯이 ought to 사이에 not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not을 위치시킬 때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ought to라는 조동사만 ought와 to 사이에 이렇게 not이 위치한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토픽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에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2008년 국가직 9급입니다. 실전 기출문제 첫 번째, 다음 우리말을 잘못 옮긴 것은 하고 물었죠. 자, 뭐가 나왔어요? ouught와 to 사이에 not이 이렇게 위치했죠. 그래서 원칙으로는 조동사 ought to와 동사 원형 drive 사이에 not이 위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ought to라는 조동사만 예외적으로 ought to와 drive 사이에 not을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ought와 to 사이에 not을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ought not to drive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지 ought to not drive 이렇게 오면 에러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네 하고 가벼운 마음에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조동사 had better에 대한 토픽인데요. 얘도 중요도는 C급이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had better이 하나의 조동사로 다음에 동사 원형과 결합이 되면 뭐뭐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전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2015년 지방직 9급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그렇죠. had better이라는 조동사가 왔죠. 그럼 had better이라는 조동사 다음에는 누구랑 결합해요? 동사 원형이랑 결합해야 되겠죠. 근데 had better 다음에 go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였으니까 to go는 부정사가 되는 거죠. had better는 조동사로 동사 원형과 결합하지 부정사 to go와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 had better 다음에는 동사 원형 go와 결합시키는 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굉장히 쉽죠.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냥 넘기시면 될 토픽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조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조동사도 나오는 것만 나오지 안 나오는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놨어요. 그지? A급과 S급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B급과 C급은 가벼운 마음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조동사에서 만약 한 문제가 나온다면 should 동사 원형이냐, should have 과거 분사냐, 요거 아니면 must 동사 원형이냐, must have 과거 분사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매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죠. 수업 자체보다 중요한 건 복습이다. 수업은 제가 들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행위예요. 근데 지식이 전달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을 해야만 전달된 저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만 되어야만 시험장 가서 원활하게 여러분들 걸로 활용할 수 있고 점수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마치고 나서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복습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베르타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합격의 앞일에 꽃길만 깔릴 수 있도록 항상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